옛날 한옛날 강원도 어느 마을에 삼돌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삼돌이는 매일 나무를 주우러 산에 가야 합니다. 오늘따라 삼돌이는 나무하러 가기 싫었습니다. 엄마에게 투정을 부리다 머리통을 한 대 쥐어 박힌 후에야 터덜터덜 집을 나섰어요. 오늘따라 너무 심술이 났어요. 가뜩이나 꾀가 났는데 얻어맞기까지 했으니까요. 삼돌이는 산에 도착해서 땔감으로 쓸 나뭇가지를 주우러 다닙니다. 지게에 한가득 담아가야 했어요. 나뭇가지를 심드렁하게 주워 담던 삼돌이는 문득 누군가 계속 뒤따라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뒤를 휙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었죠. 삼돌이는 잘못 들었나 보다 생각하고 다시 나무를 주웠어요. 나무를 줍다가 뾰족한 나뭇가지에 손이 긁혔어요. 아얏! 하고 소리를 내었더니 아프겠다 하는 소리가 들릴 듯 말 듯 들려왔어요. 삼돌이는 사방을 두리번거렸지만 사람은커녕 오늘따라 흔한 새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삼돌이는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걸 놓칠까봐 발자국 소리를 죽인 채 걸었어요. 살금살금 커다란 나무가 잘려진 나무 밑동으로 가서 앉았어요. 아무리 기다리고 주의를 기울여도 더 이상 그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어요. 삼돌이는 앉은 김에 나무 밑둥에 등을 기대고 저 아래 마을을 보았어요. 저 멀리 삼돌이 집이 보이고 그 옆에는 이 마을 제일 가는 부자 김대감님 댁의 검은 기와장이 보여요. 삼돌이는 김대감님 댁의 효성도련님이 항상 부러웠어요. 나무 주우러 가지 않아도 되고 매일 맛있는 반찬에 글 공부나 하면 되는 효성도련님. 삼돌이는 효성도련님처럼 살아보고 싶었어요. 효성도련님이 글을 읽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이런저런 상상으로 꾀를 부리던 삼돌이는 갑자기 화가 난 엄마의 얼굴을 떠올리며 벌떡 일어나서 나무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게 한가득 나무를 한 삼돌이는 얼른 대감마님 댁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엄마랑 아빠는 김대감님 댁에 일을 하러 가기 때문에 삼돌이도 그곳에서 하루를 보내곤 하죠. 삼돌이는 지게를 내려놓고 대감님 댁의 부엌으로 갑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삼돌이는 엄마의 핀잔에 입을 삐죽대며 마당으로 갑니다. 괜히 마당에서 노는 닭들을 쫓아냅니다. 닭들이 꼬꾸댁하며 삼돌이를 피합니다. 삼돌아! 네, 도련님. 어서 들어오너라. 도련님 방으로 들어간 삼돌이는 아랫목에 앉습니다. 도련님은 상자에서 떡을 하나 꺼내어 삼돌이에게 줍니다. 어서 먹거라. 삼돌이는 얼른 떡을 받아 한 입 베어 뭅니다. 도련님이 그 모습을 보고 빙그레 웃고 있습니다. 떡 하나로 마음이 어루만져진 듯이 삼돌이도 함께 웃습니다. 삼돌이와 효성이는 대문 밖 길목에서 팽이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스님이 효성이에게 말합니다. 허허, 호랑이에게 물려갈 상이다. 스님은 효성이 얼굴부터 발끝까지 매서운 눈으로 훑어보더니 휙 지나가 버립니다.
스님! 하고 삼돌이가 스님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도 조심하거라. 옆에 있으면 변을 같이 당할 수 있어. 스님, 그러면 방법을 알려주셔야죠. 삼돌이는 스님을 놓칠세라 법복을 꼭 붙잡았어요. 스님을 놓치면 끝이다라는 심정이었어요. 삼돌이의 눈빛이 간절합니다. 효성도련님이 호랑이에게 물려갈 거라니 상상도 못할 이야기입니다. 삼돌이와 효성이는 스님을 억지로 끌고 대감님 댁으로 갑니다. 삼돌이와 효성이는 대감님과 마님에게 자초지종을 전합니다. 대감 마님과 스님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스님이 돌아가고 집안엔 큰 일을 맞은 것처럼 정적이 돕니다. 그날 밤 삼돌이 어머니와 아버지는 대감 마님에게 불려갑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말했어요. 삼돌아, 효성도련님이 아무래도 절에 가서 한 계절을 지내고 오셔야겠다는구나. 그런데 대감 마님이 너를 딸려 보내면 어떤가 하고 물어왔어. 네 생각은 어떠냐? 아버지는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삼돌이에게 묻습니다. 네, 저도 같이 갈게요. 삼돌이는 속으로 좀 무섭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신이 났어요. 이제 아침마다 나무를 하러 가지 않아도 되고 엄마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니까요. 삼돌이는 은근히 절에 가게 된 상황이 기대가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삼돌이와 효성이는 스님과 함께 절로 떠납니다. 둘 다 옷가지를 넣은 보찜을 메고 어머니가 간식거리로 챙겨주신 떡을 저고리 주머니에 넣습니다. 산길로 접어드는데 나무하러 갔을 때 들렸던 소리가 들립니다. 삼돌아, 조심해야 해. 삼돌이는 두리번거립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이상하다 생각하며 다시 걸었습니다. 넌 혼자서 뭘 중얼거리는 거야? 효성도련님이 묻습니다. 삼돌이는 효성도련님 귓속에 대고 속삭입니다. 어제부터 자꾸 낯선 목소리가 들려요. 뭐야? 효성은 어이없고 웃기다는 듯이 피식 웃습니다. 정말이라니까요. 삼돌이는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효성도련님이 야속했습니다. 하지만 삼돌이 자신도 이런 경우라면 믿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막에 도착했어요. 스님은 삼돌이와 효성이에게 국밥을 시켜주고 자신은 막걸리 한 잔만을 시키고 웬일인지 다른 음식들은 일절 손에 대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막걸리를 벌컥벌컥 한 번에 다 마신 후 컥 하고 트림을 하더니 이내 막걸리 한 잔을 더 시켜 마십니다. 잠시 후 스님은 막걸리에 취해 마루에 누워 잠을 잡니다. 스님이 자는 동안 삼돌이와 효성이는 마당에서 팽이를 꺼내놓고 놀고 있었어요. 삼돌아, 삼돌아. 이번에는 좀 더 선명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 스님은 호랑이야. 호랑이가 스님으로 둔갑한 거야. 조심해야 해. 삼돌이는 스님이 못 듣게 저만큼 떨어진 곳으로 효성도련님을 데리고 갑니다. 효성이에게 자신에게 들리는 말을 이야기해 줬어요. 효성이는 못 믿는 눈치입니다. 그때 또 소리가 들려왔어요. 효성이가 못 믿으면 너라도 도망가야 해. 그럴 수는 없지. 삼돌이가 혼잣말처럼 했어요.
뭐라고? 효성도련님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나 혼자라도 도망을 가라고 해서 안 된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효성이 아까와는 다르게 사뭇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목소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저 스님은 100년 묵은 호랑이야. 아이를 데려가서 또 100년의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거야. 삼돌이는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효성이에게 전해줍니다. 에이, 효성이가 반신반의합니다. 그때 또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삼돌아, 주머니에 떡을 만져봐. 효성이가 주머니의 떡을 만지자 벌써 식었어야 할 떡이 방금 쪄낸 듯이 아직도 뜨끈뜨끈합니다. 목소리가 말합니다. 삼돌아, 떡 냄새를 맡아봐. 삼돌이는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떡 냄새를 맡아봅니다. 떡에서는 외양간에 있는 소들에게서 나는 냄새와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 이게 뭐야? 삼돌이는 당황해서 허공에 대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에게 말을 하는 것이었죠. 목소리가 다시 들려옵니다. 호랑이가 떡에 주문을 걸어서 그래. 혹시 너희가 도망갈까봐 자기가 자는 동안 시간을 멈추는 마법을 떡에 걸어놓은 거야. 삼돌이는 효성이에게 목소리가 한 말을 전하며 떡을 건네줍니다. 도련님, 떡을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세요. 효성이가 떡을 받아들더니 삼돌이처럼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봅니다. 효성이의 눈이 커지더니 삼돌이를 바라봅니다. 두 아이는 겁먹은 눈이 되었습니다. 효성이도 이제는 완전히 삼돌이의 말을 믿게 됩니다. 효성이의 눈이 점점 커지면서 걱정스러운 눈빛이 됩니다. 떡을 잠자는 스님 옆에 두고 얼른 도망가. 효성이와 삼돌이는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스님 옆에 놓여진 자신들의 보찜을 살살 잡아 끌어내고 대신 그 자리에 떡을 두었습니다. 떡을 두는 동안 호랑이 스님은 하며 기척을 냅니다. 삼돌이와 효성이는 너무 놀라 잠시 동작을 멈추고 쥐 죽은 듯이 있습니다. 다행히 스님은 다시 잠이 들고 둘은 살금살금 주막을 벗어납니다. 주막을 벗어나자마자 둘은 있는 힘껏 달려 마을을 벗어납니다. 한나절이나 걸었기 때문에 얼마나 왔는지도 모릅니다.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어요. 이 둘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삼돌이와 효성이는 기억을 더듬어 왔던 길을 되짚어 산길로 접어듭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녀 길이 난 곳으로 갑니다. 스님이 쫓아올까 두근두근 하면서 둘은 계속 뒤를 돌아보며 주위에서 걸어갑니다. 한참을 걸었을까? 가도 나무들로 빽빽한 산속뿐입니다. 산속의 밤은 빨리 찾아오나 봅니다. 꼼짝없이 산속에서 밤을 보내게 생겼어요. 삼돌이와 효성이는 서로 꼭 붙어서 체운을 나누며 밤을 보냅니다. 점심에 먹은 국밥 한 그릇 빼고는 아무것도 먹은 게 없었어요. 그들에겐 보찜에 옥수수 찐 것이 있었지만 내일을 위해 참기로 했습니다. 부엉이 소리, 낯선 동물 소리,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 효성이와 삼돌이에게는 공포의 소리로 들려옵니다. 깜빡 잠이 들었나 저쪽에서 산길을 급하게 올라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에이씨, 이놈들이 어디로 갔지? 삼돌이는 효성을 흔들어 깨웁니다. 칠흑같이 깜깜한 밤에 발자국 소리와 함께 하얗게 동그란 불빛 두 개가
반짝이며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동그란 불빛은 불을 뿜는 호랑이의 눈이었어요. 삼두리와 효성이는 호랑이가 둔갑한 스님이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조용히 바닥에 엎드리고 숨을 참아요. 삼두리는 효성의 머리를 지그시 힘주어 누르면서 땅에 몸을 바싹 대고 먼저 누워 보입니다. 효성이도 따라합니다. 둔갑한 호랑이는 눈에 불을 켜고 이리저리 찾아다니더니 저쪽으로 돌아갑니다. 효성이와 삼두리는 한참을 바닥에 엎드려 누운 채로 숨죽여 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둘은 서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제발 그냥 지나가라. 삼두리와 효성이는 눈을 꼭 감은 채로 흙에 코를 박고 간절히 속으로 외쳤습니다. 낙엽 밟히는 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삼두리와 효성이 머리 위에서 호랑이 스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잡았다 이놈들. 하하하하하. 니놈들이 내 소나기에서 벗어날성 싶었더냐? 호랑이는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포효했어요. 호랑이는 효성이 옷자락을 물고 이리저리 흔들었습니다. 삼두리는 무서움에 떨다가 정신 차려! 얼른 효성이를 구해야지! 하는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너는 누구니? 나는 또 다른 너야. 잔말 말고 얼른 효성이부터 구해. 삼두리는 무작정 호랑이에게 달려들었어요. 호랑이가 효성이를 입에 문 채로 삼두리를 앞발로 밀어냈어요. 삼두리가 낙엽더미들 속으로 쿵 하고 넘어집니다. 어서 일어나! 삼돌아, 호랑이 꼬리를 물면 균형을 잃어버려. 얼른 꼬리를 물어! 삼두리는 무섭고 아팠지만 목소리의 말을 듣고 재빨리 일어나 호랑이 뒤쪽으로 가서 꼬리를 붙잡았어요. 호랑이가 꼬리를 흔들어 대기 시작했어요. 호랑이에게 물려있는 효성이도 호랑이 꼬리를 물고 있는 삼두리도 어지러움에 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둘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삼두리가 정신을 집중하며 잡고 있던 호랑이 꼬리를 이빨로 꽉 물어버렸어요. 효성 도련님을 구해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온갖 무서움과 아픔을 견딥니다. 호랑이가 아파서 어흥 하며 입에 물고 있던 효성이를 놓칩니다. 삼두리는 얼른 효성이 손을 잡고 뜁니다. 산 저 너머로 동이 터올라옵니다. 두 아이는 무서웠지만 앞만 보고 달립니다. 쓰러진 호랑이는 동이 트자 털빛이 희미해지는가 싶더니 다시 스님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삼두리에게 물린 꼬리는 여전히 호랑이 꼬리로 남아 있습니다. 호랑이 꼬리가 달린 스님이라니요. 스님으로 변신한 호랑이는 펄쩍펄쩍 뛰며 화를 냅니다. 꼬리가 달려있으니 마을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호랑이 스님은 울부짖으며 깊은 산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두 아이는 한동안 말을 잊은 채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봅니다. 호랑이와 사투를 벌인 두 아이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발갛게 상기된 효성이가 고개를 돌려 삼두리를 보며 말합니다. 고마워 삼돌아. 너가 내 목숨을 구해주었구나. 뭘로 도련님, 우린 친구잖아요. 효성이는 삼두리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삼두리의 용기와 자신을 구한 마음을 생각합니다. 발갛게 상기된 효성이 뺨에 눈물이 흐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형제처럼 지내자. 둘은 기뻐서 끌어안습니다. 삼돌이와 효성이는 마을로 내려와 어른들에게 길을 물어가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삼돌이와 효성이가 집으로 돌아오자 대감마님과 삼돌이 부모님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삼돌이와 효성이는 그들의 모험담을 이야기합니다. 대감마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려서 돌아온 삼돌이가 너무 기특하고 고마웠습니다. 그 선물로 삼돌이 부모님에게 아늑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삼돌아,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삼돌이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김대감님께 말을 합니다. 저는 효성도련님처럼 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대감마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그래, 너는 오늘부터 우리 효성이와 함께 서당에 다니도록 하거라. 효성이와 삼돌이는 얼싸안고 기뻐합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삼돌이는 엄마에게 자신들을 구해준 목소리에 대해 말합니다. 엄마는 놀란 토끼 눈을 하시더니 삼돌아, 사실은 너에게는 쌍둥이 형이 있었단다. 태어나자마자 목숨을 잃었어. 우리는 그때 묘지를 마련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내 형을 뒷산에 묻었단다. 제가 나무하러 다니는 바로 그 산이에요? 그래. 삼돌이와 부모님은 다음날 아침 뒷산으로 함께 갔습니다. 이곳이 내 형이 묻힌 자리다. 나무 밑둥이 잘라진 자리였습니다. 삼돌이는 그 자리를 손으로 가만히 쓸어줍니다. 삼돌이의 형이 효성도련님과 삼돌이를 형제로 묶어준 것일까요? 삼돌이는 부모님 손을 잡고 내려오면서 자꾸만 뒤를 돌아봅니다. 형을 묻은 자리 위로 삼돌이 자신의 얼굴이 빙그레 웃고 있습니다. 약재상 창고의 비밀. 삼돌아! 삼돌아! 효성이가 숨이 넘어갈 듯이 삼돌이네 집 마당으로 뛰어들어와 삼돌이를 부릅니다. 삼돌이는 방문을 열고 엉거주춤 걸어 나옵니다. 네, 도련님, 무슨 일이에요? 삼돌아, 큰일 났다. 연우가 없어졌어. 송대감댁 연우 도련님이요? 그래, 지금 동네가 난리가 났어. 우리 아버지가 얼른 너를 데려오래. 가보자. 효성이는 삼돌이 손을 끌고 송대감님 댁으로 달려갑니다. 도련님, 연우 도련님이 어떻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먹고 나가서 여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야. 하인들이 온 동네를 다 뒤져봐도 없대. 어디서 놀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연우가 점심을 안 먹고 놀 애는 아니잖아. 연우가 배고픈 걸 어떻게 참아? 그러게요. 지금 벌써 3시인데요. 삼돌이와 효성이는 송대감님 댁 마당으로 들어갑니다. 마당에는 송대감님과 효성의 아버지인 김대감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성이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연우 도령을 찾으러 나갔는지 보이지 않고 동네 어른들만 몇 분이 모여 있습니다. 모두들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대감마님 부르셨습니까? 삼돌이는 김대감님 앞으로 갔습니다. 오냐 삼돌아, 연우가 없어졌다고 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냐. 이미 하인들이 찾으러 다녔지만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는구나. 김대감님이 말합니다.
이 아이가 전에 효성이를 호랑이로부터 구했다는 그 아이입니까? 송대감이 김대감에게 말합니다. 그렇소. 이 아이의 기지를 한 번 더 빌려봅시다. 아무래도 또래들이 연우가 어디로 갔는지 더 잘 알 수도 있지 싶습니다만. 사실 지난번에 호랑이 스님 사건으로 삼두리는 마을의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예, 대감마님, 나가서 연우도련님을 찾아보겠습니다. 삼두리와 효성이는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밖으로 나갑니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 삼돌아? 효성도령이 말합니다. 저작거리부터 나가봐요. 어른들이 거기도 다 찾아봤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한 번 더 가보죠. 왁자지껄한 저작거리로 나온 삼돌이와 효성이는 빠른 걸음으로 눈을 크게 뜨고 살피며 걷습니다. 골목마다 살펴보고 저작거리 뒤편을 살펴보아도 연우도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참을 찾아 헤매던 삼돌이와 효성이는 철순이와 그 패거리들을 만납니다. 니들 연우도련님 못 봤니? 아니, 못 봤는데. 철순이 대답 뒤로 패거리 중 한 명이 말합니다. 연우도령? 아까 저쪽 약재상 뒤편에서 기웃거리던데. 그게 언제인데? 점심 먹고 금방이니까 1시쯤 되었을걸. 그래, 알았어. 고맙다. 삼두리와 효성이는 약재상으로 걸음을 재촉합니다. 어르신, 혹시 연우도령 못 보셨어요? 아니, 못 봤다. 무슨 일이냐? 연우도령이 없어졌대요. 에이, 어디서 놀고 있겠지. 아니면 저작거리 엿장수한테나 떡가게 가보지 그러니. 예, 알겠습니다. 삼두리와 효성이는 떡집에 가서 연우도령이 왔는지 물어봅니다. 아침나절 들렀다는 이야기를 듣고 엿장수 아저씨에게로 갑니다. 아저씨, 연우도령 보셨어요? 봤지. 언제쯤이요? 아침나절 왔다가 엿 하나 다 들고 약재상에 약 들여놓는 약초쟁이가 지나가니까 뒤따라가는 것 같던데. 감사합니다. 엿 2개 주세요. 효성이 엿 2개를 사서 삼돌이와 먹으면서 갑니다. 그때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삼돌아, 연우도 엿을 먹었다지? 연우가 먹는 걸 좋아하잖아. 잘 생각해봐. 효성도련님, 쌍둥이 형 목소리가 알려주는데 연우도령이 먹는 걸 좋아하니 잘 생각해 보라는데요. 그래? 먹는 걸 좋아한다 해서 힌트를 얻으라는 뜻이겠지? 맞아요, 도련님. 연우도련님이 약초상을 따라갔다고 했잖아요. 혹시 개코인 연우도련님이 약초쟁이 보따리에서 나는 맛있는 냄새를 맡은 거 아닐까요? 뭐라고? 그래. 연우라면 가능한 일이지.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맡고 특히 음식 냄새를 맡는 데는 천재적이니까. 약초쟁이 주머니나 보따리 같은 데 넣어둔 음식 냄새를 맡고 쫓아간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약재상 어르신이 약초쟁이를 따라온 연우를 보았겠지. 그러네요. 아유, 정말 연우도련님은 어디로 간 거야? 그러니까 효성이와 삼돌이는 길거리에서 엿을 먹으며 서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아까 철순이 패거리 아이가 약재상 뒤편에서 보았다고 했잖아. 효성이 말합니다. 그렇죠. 철순이 패거리가 약재상에서 보았다고 했고 엿장수 아저씨는 약초쟁이를 연우도련님이 따라갔다고 했고 그런데 약재상 아저씨는 연우도련님을 못 봤다고 했으니 문제의 지점은
약재상이 많네요. 우리 약재상 뒤편으로 가봐요, 도련님. 삼돌이와 효성이는 약재상으로 향합니다. 다시 약재상으로 돌아온 삼돌이와 효성이는 약재상 뒤편으로 갑니다. 둘은 마치 관아의 나졸들처럼 신중하게 눈썹을 치켜 올려가며 수색을 합니다. 약재상 뒤편에는 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아마 약재를 보관하는 창고 같았습니다. 둘은 나무 문의 문틈 사이로 창고 안쪽을 살펴봅니다. 창고 안쪽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삼돌이는 연우도련님 하고 작은 목소리로 불러봅니다.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자 삼돌이와 효성이는 돌아섭니다. 여기도 없나 봐요.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낮게 쿵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삼돌이와 효성이는 눈을 서로 마주치면서 돌리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창고 문 앞으로 갑니다. 삼돌이와 효성이는 문 앞에 바짝 붙어서 안쪽을 살핍니다. 우리가 들은 소리가 쿵쿵거리는 소리가 맞죠? 도련님도 들은 건 맞죠? 그래, 맞아. 둘은 문 안을 살피면서 낮게 속삭입니다. 그때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삼돌이와 효성이는 깜짝 놀라 안을 들여다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삼돌이가 나지막히 침착하게 다시 문틈으로 말을 합니다. 연우도련님 맞으세요? 맞으시면 아까 쿵 소리를 한 번 더 내주세요. 삼돌이와 효성이는 숨을 죽이고 소리를 기다립니다. 쿵! 삼돌이와 효성이는 서로 얼굴을 맞대고 쳐다봅니다. 둘의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문을 열어야 해. 문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아마 안쪽에서 나무고리가 잠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 밖에서도 고리를 옆으로 밀면 문이 열릴 것 같은데 그 틈으로 고리를 밀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떡하지, 삼돌아? 도련님, 고두면서 얇고 딱딱한 나뭇가지를 같이 찾아봐요. 둘은 근처에서 나뭇가지를 찾아 나무 틈으로 밀어넣고 문고리를 옆으로 밀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툭 하고 나뭇가지가 부러져 버립니다. 둘은 얼굴이 벌개져서 당황합니다. 도련님, 우리 엿장수에게서 잠시 가위를 빌려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내가 빌려올게. 너는 여기서 지키고 있어. 효성은 엿장수에게 달려가 사정사정해서 가위를 빌려옵니다. 가위를 문틈으로 넣어 나무 빗장을 미니까 나뭇가지보다 훨씬 잘 밀립니다. 툭 소리가 나며 문고리가 열립니다. 둘은 주변을 살피며 창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창고는 너무 어두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있으니 조금씩 어둠에 익숙해져서 제법 많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창고 안을 살피기엔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도련님, 안 되겠어요. 저쪽으로 가서 문을 좀 열어보셔요. 빛이 들어와야 안쪽이 좀 보이겠어요. 그리고 도련님은 누가 오는지 망을 좀 봐주세요. 오냐, 효성이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고 망을 봅니다. 찾았냐? 아직요. 연우도련님 하고 삼돌이가 나지막히 부르자 저쪽 구석에서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삼돌이가 얼른 소리나는 곳으로 갑니다.
연우도령의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고 팔과 발은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삼돌이는 연우도령에게 다가가서 재갈을 풀고 묶인 끈들을 풀었습니다. 연우도련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연우도령은 숨을 몰아쉬더니 턱을 덜덜덜덜 떱니다. 약초상이 그 약초쟁이가 일단 얼른 나가요. 연우도령과 삼돌이는 문 앞에서 망보던 효성도령과 함께 창고 밖으로 나갑니다. 셋이 저작거리로 나가려는 순간 쌍둥이 형 목소리가 들립니다. 안 돼. 약재상이 한패일지 몰라. 약재상 앞으로 지나가면 안 돼. 안 돼요. 약재상 앞으로 가면 안 돼요. 뒤로 돌아가요. 삼돌이와 효성도령은 놀란 연우도령을 부축해서 저잣거리 뒤편의 개울가 아래로 내려가서 집으로 갑니다. 송대감 댁으로 돌아온 셋을 보고 송대감네 식구들과 김대감은 입을 떡 벌립니다. 송대감이 말합니다. 듣던 대로 삼돌이 내가 정말 용감하고 영리하구나. 효성이도 수고했다. 어디 자초지종을 들어보자꾸나. 저는 애들 먹게 얼른 저녁 준비를 하겠어요. 연우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식사 준비를 시킵니다. 송대감과 김대감, 삼돌이, 연우, 효성이는 방으로 와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찌된 일이냐, 연우야. 제가 저작거리에서 엿을 사 먹고 있는데 약초쟁이가 나타났어요. 제가 모두들 아시다시피 개코인데, 어허, 연우야, 개코라니. 그런 경망스러운 말을 하다니. 네, 아버님. 그렇지만 아무튼 제가 개코, 아니, 냄새를 좀 잘 맡잖아요. 약초쟁이 보따리에서 달콤한 냄새, 향긋한 냄새, 온갖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그 약초쟁이가 약재상 앞으로 가지 않고 창고로 가더니 짐을 풀어놓고 약재상 주인을 만나러 가는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창고로 몰래 들어가 약초쟁이 짐을 들춰봤더니 인삼이랑 특이한 향기가 나는 붉은 가루, 매운 냄새가 나는 까만 가루 같은 못 보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투명하고 동그란 달콤한 향이 나는 것이 있길래 사탕인가 봅니다. 어허, 인삼도 있고 아마 후추와 계피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다 밀수품이 아니겠습니까, 김대감님? 송대감님은 김대감님을 바라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그렇소, 송대감. 틀림없는 밀수품들입니다.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어서 관하로 가서 고합시다. 두 대감님은 그 길로 이야기를 듣다 말고 관하로 나가셨습니다. 셋이 남은 아이들은 눈이 멀뚱멀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연우도련님? 응? 아,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아까 사탕이라고 말씀하신 그걸 먹었지. 하하하,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던지 너희들은 상상도 못할 거야. 연우야, 그래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재갈을 물고 손발이 다 묶였니? 한참을 먹고 있는데 약초쟁이가 들어오더니 화를 내면서 손발을 다 묶고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입에 재갈도 물린 거야. 어휴, 난 정말 답답하고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는데 삼돌이가 나를 풀어준 거지. 너희들 아니었으면 그 약초쟁이가 나를 어떻게 했을지 어휴, 상상하기도 싫다. 김대감과 송대감은 관하로 가서 사또에게 약재상과 약초상의 밀수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또는 약초상과 약초쟁이를 신문해서 밀수죄를 밝혀냈고 삼돌이는
사건의 공을 인정받아 열량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약재상 창고의 밀수 사건으로 삼돌이의 명성은 호랑이 사건에 이어 더욱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고양이 구출 작전. 삼돌아, 부엌에 둔 생선 혹시 네가 먹었니? 저녁밥을 준비하시던 삼돌이 어머니가 삼돌이를 부릅니다. 아니요. 이상하다. 왜 그러세요, 엄마? 요즘 계속 부엌에 둔 먹을 것이 사라지네. 며칠째 닭고기랑 감자, 생선 같은 음식들이 자꾸만 사라지고 있어. 그래요? 정말 이상한 일이네요. 삼돌이는 부엌으로 들어가 봅니다. 엄마 말씀대로 그릇에 둔 생선만 쏙 없어지고 빈 그릇만 남아 있었습니다. 삼돌이는 도둑이 들었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무슨 도둑이 생선만 쏙 빼먹고 도망을 갔을까요? 배고픈 도둑이 들어서 음식만 가지고 도망간 걸까요? 삼돌이는 날이 밝는 대로 집안을 살펴보기로 하고 잠이 듭니다. 다음 날 아침, 삼돌이네 집에 효성이가 찾아옵니다. 삼돌아, 서당에 가자. 도련님, 저 오늘 서당에 못 가요. 요새 우리 집에 도둑이 드나 봐요. 자꾸 생선이랑 닭고기 같은 먹을 것들이 없어진대요. 오늘은 서당에 갈 수 없겠어요. 도둑을 잡아야겠어요. 그래? 그럼 나도 빠질 수 없지. 같이 하자. 효성이와 삼돌이는 마당을 샅샅이 살펴봅니다. 삼돌아, 여기 이상한 털뭉치가 있어. 삼돌이가 살펴보니 그것은 하얀색, 검은색, 노란색이 뭉쳐있는 짐승의 털이었습니다. 고양이 털 같아요. 둘은 다시 집안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도련님, 여기 좀 보세요. 이 작은 발자국이요. 담벼락 앞과 마당에 작은 짐승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 둘은 눈을 마주치며 골똘히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둘 다 동시에 아, 고양이! 하고 소리칩니다. 맞아요, 도련님. 고양이가 틀림없어요. 고양이가 우리 부엌에 들어와 먹을 것들을 가져갔었나 봐요. 에이, 이놈을! 도둑질하는 고양이라니 정말 나쁜 고양이야. 효성이도 한마디 합니다. 이 녀석 맛있는 것만 골라 먹는 걸 보니 보통 놈이 아닌가 봐요. 삼돌이는 도둑질하는 못된 고양이의 정체를 꼭 밝히고 싶었습니다. 도련님, 멸치로 도둑 고양이를 유인해 봐야겠어요. 그래. 삼돌이는 부엌에서 마른 멸치를 찾아 마루 밑에 두고 숨 죽여 기다립니다. 기다린 지 2시간쯤 지났을까? 삼돌이가 효성이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눈짓으로 마당을 가리킵니다. 삼색이 고양이가 삼돌이네 부엌을 향해 슬금슬금 걸어오더니 방향을 바꾸어 마루 밑으로 다가옵니다. 효성이가 벌떡 뛰어내려 이놈! 하며 잡으려 들자 삼색이 고양이는 바람처럼 달려 마당을 가로질러 도망갑니다. 효성이와 삼돌이는 고양이를 뒤쫓습니다. 고양이는 삼돌이네 담벼락을 가볍게 뛰어오르더니 잠시 두 아이를 바라봅니다. 삼돌이와 효성이는 이 녀석, 이놈! 하며 고양이를 쫓아갑니다. 고양이는 삼돌이네 담벼락을 넘어 옆집으로 달아납니다. 효성이와 삼돌이는 옆집으로 따라갑니다.
고양이는 효성이와 삼돌이를 보더니 다시 삼돌이네 집으로 담벼락을 넘어 도망갑니다. 따라가던 효성이는 우당탕 넘어지기도 하고 순식간에 난리가 납니다. 도망 다니고 쫓던 추격전이 계속되던 어느 순간 도망가던 고양이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삼돌이와 효성이가 씩씩거리며 말합니다. 잡았다. 너 딱 걸렸어. 내 옥수수랑 생선 다 내놔. 안 그러면 홍군형을 내줄 거야. 삼돌이는 고양이를 위협하려고 나뭇가지를 높이 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양이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보통의 고양이들은 위협을 받으면 하악질을 할 텐데 이 고양이는 차분하게 앉아서 삼돌이를 가만히 올려다봅니다. 그때 형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삼돌아, 그 작대기 내려놔라. 다친다. 너무나 친근하고 그리운 말투. 호랑이 스님과의 싸움에서 삼돌이를 도왔던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온 것입니다. 삼돌이는 다시 고양이를 바라봅니다. 고양이의 눈이 고양이의 것이 아니었어요. 이 순간 삼돌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고양이와 그날 밤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것을요. 삼돌이의 운명은 이미 그 고양이와 엮여 있었습니다. 삼돌이는 고양이를 혼내주려던 마음을 바꿉니다. 도련님, 가요. 응? 그냥 가? 혼내준다더니? 아니에요. 생각해보니 고양이도 배가 고팠을 거예요. 삼돌이가 돌아서려던 순간 고양이가 삼돌이 옆으로 다가오더니 삼돌이 다리 사이를 휘감으며 친한 척을 합니다. 삼돌이는 괜히 마음이 뭉클합니다. 삼돌이와 효성이가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합니다. 효성이가 걷다가 뒤돌아보니 고양이가 따라옵니다. 삼돌아, 고양이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 삼돌이는 몰랐어요. 그날 밤 그 고양이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요. 그날 낮 도둑고양이를 잡다가 서당에 늦게 도착한 효성이와 삼돌이는 훈장 선생님께 꾸중을 듣습니다. 삼돌이와 효성이는 그래도 둘이 눈을 맞추며 미소를 띄어 보입니다. 서당 공부를 다 마치고 효성이와 삼돌이는 서당 마당으로 나옵니다. 삼돌아, 오늘은 우리 집으로 가자. 너희 엄마가 오늘 맛있는 걸 준비해 놓으신다고 했어. 네, 도련님. 둘은 신이 나서 효성이네 집으로 갑니다. 서당 대문 앞으로 나가니 아까 그 고양이가 앉아 있습니다. 효성이와 삼돌이는 둘이 얼굴을 마주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너 안 가고 뭐 했니? 우리를 기다렸어. 효성이가 고양이에게 묻습니다. 고양이는 대답이라도 하듯이 мя우 하며 삼돌이 다리 사이를 돌아다니며 친한 척을 합니다. 도련님, 고양이가 우리랑 친하게 지내고 싶나 봐요. 하하하, 그러게 말이야. 효성이와 삼돌이는 서당을 나섭니다. 고양이도 삼돌이와 효성이를 따라 나섭니다. 효성이네 집에 돌아온 두 아이는 삼돌이 어머니가 내어주신 감자전을 맛있게 먹습니다. 낄낄거리며 서당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삼돌이 어머니와 아버지는 김대감님 댁 일을 다 마친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삼돌아, 집에 가자. 어머니가 삼돌이를 부릅니다. 네, 하고 삼돌이가 효성 도련님 방에서 나옵니다.
방에서 나오던 삼돌이는 대문 앞에 앉아있는 고양이를 또 발견합니다. 너 아직 안 갔냐? 삼돌이가 고양이에게 말합니다. 에구, 삼돌아, 이 고양이는 뭐냐? 우리 집 부엌에서 음식을 훔쳐먹던 고양이에요. 아이고, 이런 도둑고양이구나.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그랬던 거예요. 착한 고양이에요. 그런데 왜 저 고양이가 이곳에 있니? 모르겠어요. 아까부터 자꾸 따라다녀요. 얼른 집으로 가자. 아버지와 어머니 삼돌이는 집으로 향합니다. 고양이는 또 삼돌이를 따라갑니다. 집에 도착한 삼돌이는 저녁 식사를 하고 남은 반찬을 고양이에게 주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웬일인지 고양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갔지? 삼돌이는 다시 방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때 형의 목소리가 또 들립니다. 삼돌아, 고양이를 구해야 돼. 빨리. 응? 어디? 고양이가 어디에 있는데? 버려진 우물가로 가봐. 어두우니까 초롱불도 잊지 말고. 삼돌이는 초롱불을 낚아채듯이 들고 대문을 열고 무작정 뛰쳐나갑니다. 삼돌이가 뛸 때마다 초롱불이 달랑거리면서 빛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우물가에 다다랐을 때 삼돌이는 이리저리 살피며 낮에 만났던 고양이를 찾아보지만 고양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삼돌이는 야옹아, 야옹아 부르며 고양이를 찾습니다. 그때 삼돌이의 부름에 대답이라도 하듯이 버려진 폐가의 우물 근처에서 미야옹 하는 날카로운 고양이 소리가 들립니다. 삼돌이는 우물가로 바짝 다가가 초롱불로 우물 안을 비추어 봅니다. 그러자 삼돌이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캄캄한 우물벽 난간에 고양이가 매달려 버둥거리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삼돌이가 가져온 초롱불이 우물가 주변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어요. 그 불빛이 우물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어요. 그러자 매달린 고양이와 우물 속에서 꿈틀꿈틀거리는 미끈한 비늘이 불빛에 비춰져 드러났어요. 그것은 구렁이였습니다. 검고 시커먼 구렁이는 천천히 우물 안쪽 벽을 타고 올라오면서 삼순이를 향해 몸을 뻗고 있었죠. 삼돌이는 너무 놀라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돌이의 심장이 쿵쾅 쿵쾅 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커다랗고 검은 구렁이는 난간에 매달린 고양이를 덮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형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삼돌아, 주저하지 마. 주변을 잘 봐. 삼돌이는 주변을 살펴봅니다. 우물가 근처에서 굵고 단단한 나뭇가지를 손에 잡아들고 우물 주변에 널려있는 낡은 두레박 밧줄을 손에 꼭 쥡니다. 머리를 굴린 삼돌이는 재빨리 밧줄을 우물 난간에 걸고 자기 몸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 작대기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삼돌이는 구렁이의 검은 그림자가 가까이 올 때마다 작대기로 쳐내며 고양이를 안전하게 끌어올렸습니다. 마침내 삼돌이와 고양이는 무사히 우물 난간 위로 올라왔습니다. 숨을 고르는 삼돌이에게
고양이가 몸을 비벼대며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삼돌이는 그때까지도 떨고 있는 고양이를 꼭 안아줍니다. 그때 멀리서 형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삼돌아, 이제 알겠지? 너는 혼자가 아니야. 삼돌이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고양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온 삼돌이는 고양이에게 멸치 말린 것과 생선머리 남긴 것을 먹이로 주고 물도 마시게 해줍니다. 고양이를 방으로 데려간 삼돌이는 자신의 이불을 나누어 덮어주며 고양이를 아기처럼 보살펴 줍니다. 고양이는 삼돌이를 바라보며 자꾸 귀엽게 미우 미우 거립니다. 삼돌이는 밤새 잠을 못 이루며 고양이를 구출하는 데 도움을 준 형의 목소리를 기억해냅니다. 왠지 삼돌이는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형의 말대로 삼돌이는 혼자가 아닌 느낌이 들었습니다. 삼돌이는 고양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가 좋을까? 야옹이? 나비? 생선을 좋아하니까 생선이라고 지을까? 고순이, 삼순이, 삼순이? 오! 내 이름 앞글자를 따서 삼순이라고 지으면 되겠다. 털 색깔도 세 가지 색이라서 삼순이가 딱 어울리네. 삼돌이는 삼순아 하며 고양이를 불러봅니다. 고양이는 мя우 하며 삼돌이의 품을 파고들어 안깁니다. 다음 날 삼돌이는 삼순이에게 밥을 챙겨주며 데리고 놀고 있습니다. 마당에서 효성 도련님 목소리가 들립니다. 삼돌아, 서당에 가자. 삼돌이 옆에 삼순이가 딱 붙어 있는 것을 본 효성이가 깜짝 놀랍니다. 고양이랑 같이 있었던 거야? 네, 그리고 고양이 이름은 삼순이라고 지었어요. 이제부터 삼순아 하고 불러주세요. 하하하, 고양이가 이름까지 있네. 삼순아, 너도 서당에 가자. 효성이가 말합니다. 삼돌이도 하하 웃으며 효성이와 서당으로 갑니다. 서당으로 가면서 삼돌이는 지난밤에 있었던 삼순이가 우물에 빠진 이야기, 형의 목소리 도움으로 우물 속에 사는 구렁이를 물리치고 삼순이를 구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효성이는 눈이 커지는가 싶더니 입을 딱 벌리고 삼돌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삼돌아, 너 진짜 대단하다. 멀려. 우리 삼순이가 용감하게 잘 버텨줬지요. 삼돌이와 효성이, 삼순이 셋은 사이좋게 서당으로 향합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삼돌이와 효성이 그리고 삼순이의 머리 위로 쏟아집니다.